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래요? 소장님들이 물어봐 주십니다, 저한테. 특히 이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제발 보시고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공급 절벽이 오잖아요. 전세를 구하러 갔더니 월세밖에 없었어요.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돈보라님,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래요? 소장님들이 물어봐 주십니다, 저한테. 특히 이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제발 보시고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임대차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새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가 월세로 계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서울로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2월 기준, 26년 2월 기준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 비중이 무려 71.87%입니다. 10건 중에 7건이 월세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변했냐면 2014년에 월세 비중이 39%예요. 그리고 이번 시장의 가장 바닥 2023년에 56%, 그리고 24년에 60%, 25년에 64.6%, 그리고 올해 들어서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월세 가격이 올해 1월 기준으로 150만 4천 원입니다. 1년 전에 134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2%가 올랐습니다. 강남권은 훨씬 더 하죠. 강남구의 평균 월세 가격 266만 원이에요, 여러분. 서초구 258만 원이에요. 이것도 엄청 싼 거예요. 전용 5구, 내가 반포자리에 살고 싶어. 1억에 600입니다. 강남 3구의 용산구 평균이 월세는 250만 원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34평 기준으로 보증금 1억 월세가 300만 원 수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신축 아파트예요. 이 이하자입니다. 메이플자이, 라체로브 푸르지오, 이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더샵 둔촌폴에 다 이제 알고 계시는 위치죠. 627 대출 규제 전에 새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 전세 비중이 73%였어요. 그런데 규제 이후에 입주한 단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서 69%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에 월세 계약이 69%입니다, 여러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 버렸다고. 왜 이렇게 됐냐? 핵심은 작년 6월 27일에 나온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걸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627 대출 규제가 이 방식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워졌잖아요. 부족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양 잔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 없는 세입자를 원해요.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 계약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못 맞추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규제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월세 시장으로 밀어 넣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쩌면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세를 없애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공급 절벽이 오잖아요.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6천 세대 정도로 전년 대비 48%가 급감합니다. 급감 예정이죠. 공급이 줄면 전세 매물도 줄고 세입자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월세 150이면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면 연간 주거비가 150, 12개월 하면은 1,800만 원. 4년 누적 지출로 7,200. 어때요? 4인 가구 소득 대비해서 약 20%. 보통 20%를 주거 비용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겠냐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신다면은 월세 150만 원씩 내다 보면 연간 1,800만 원이잖아.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직까지 대출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내 자금 여력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신혼부부분들 전세 대출액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627 규제 이후에 신혼부부 평균 추가 자금 1억 원이 더 필요해요. 사회초년생들 월세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이게 왜 올라요? 다주택자는 지금 2023년 이후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타겟을 잡지 말자 이거예요. 2026년 상황은 서울 입주 물량 48%가 떨어진다 이후에 이제 공급 절벽 속에 세입자 선택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월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서울에 월세 사시는 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보세요. 관악구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100만 원이에요. 워낙 사실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관악구 오피스텔은 진짜 수요가 많아요. 서초구 같은 데 가보면 남부터미널 이런 데 방배동, 이수 이런 데 가면 중간중간에 오피스텔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120만 원씩 넘어갔어요. 아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실종인데 그래도 매매 건수 증가, 호가 일부 하락 등은 보이네요. 이러다 또 밀어올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꾸준히 시장을 잘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집주인과 면접 보고 계약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피님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강남, 대치, 도곡, 반포, 청담, 잠실 전월세 면접 봐야 됩니다. 직업 뭐야? 연봉 어떻게 돼? 정말 따집니다, 여러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지금 면접 보고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을 골라서 계약한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 요구하고 기가 찹니다. 어쩌겠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영국이랑 미국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지인 추천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맞아요. 초상급지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주변에 4대 로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진짜 많아.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사실은 본인한테 유효할 게 쓸 거 아니야. 이제 임대인들이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변호사 사절. 변호사는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임차인으로.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내 집 마련을 한 30대 신혼부부입니다. 혹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식으로 가르칠 상담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그런 거 정말 잘해줘요.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자산 관리 그리고 이렇게 자산 리밸런싱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돈 벌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